안녕하세요. 텍스랩의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텍스랩의 주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프리랜서 분들 같은 비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장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장의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것이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차변과 대변을 예전에 저희가 그 회계 기초에서 한번 다뤘듯이 차변과 대변에 모든 분계를 해서 그 결과치가 재무제표로 이어지는 그런 장부 기록 방법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말 그대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모든 분계를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할 필요는 없고 장부를 간편하게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나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부를 쉽게 작성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간편장부라는 제도고요. 그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입니다. 먼저 이 기준이 됐을 때는 전기 수익 금액, 즉 전기의 매출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년도 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5월이. 그럴 경우에는 17년도 매출에 따라서 자신의 기장 의무가 판정이 됩니다. 업종별로 좀 수익금액 기준이 다른데요. 가군에는 도소매업이 있고요. 나군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이 있고, 다군에는 각종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군의 음식점업을 보시면 17년도 수익금액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1억 5천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장 의무의 판정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좀 다르니까요. 요 표를 참고해서 자신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월 달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는 게 날라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기장 의무가 판정돼서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장부를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중의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수익 금액이 없겠죠.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사업자 중에서도 장부를 기록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세금 신고를 추계 신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장 의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자라도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이 복식부기를 하느냐 간편장부를 하느냐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지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런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뒤따르면 사실 추계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 신고 유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자를 보면 전기 수익 금액 기준으로 가군, 나군, 다군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6천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추계를 해서 소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인정해 줄 때 이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몇 프로다, 단순경비율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만큼은 추계를 신고하더라도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게 추계 신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경비율은 일단은 좀 비용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주로 신규 사업자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비용 인정이 인색하고요. 그리고 또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증빙이 갖춰져야만 인정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애매한 경우가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의 D유형인 분들입니다. D유형 사업자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이 사람들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추계신고를 했을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안 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했을 때와 간편장부라도 작성을 해서 신고를 했을 때 두 개 간의 세금 차이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전기 수익금액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매출이 17년도에 1억 2천만 원인 음식점 사업자가 18년도 매출은 1억 원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을 보시면 나군의 음식점업이 1억 5천만 원 미만, 현재 전기 매출 금액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1억 5천 미만에 해당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뒤에 저희가 살펴봤던 추계신고 유형을 보시면 계속사업자는 전기수익금액 기준, 그러니까 1억 전기수익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3,600만 원 이상이시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장부 기장에 대한 의무를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추계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유형과 두 번째는 장부를 만들 때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유형과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관리를 받아서 세무사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식부기 의무로 장부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이 신고 방법이. 거기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오히려 따르고요. 그래서 장부를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한번 볼게요. 매출이 1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따로 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보통 이렇게 추계신고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신고도 안 하셨겠죠. 그럴 경우 임차료와 매입비용을 연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외에 기준경비율에 대한 비용을 9.7%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음식점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인데요. 이게 1억에 9.7%니까 970만 원이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추계신고를 했을 때 경비가 2,97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7,030만 원이고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산출세액이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무기장 가산세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자든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분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20%이기 때문에 220만 원의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은 같겠죠. 그리고 주요경비도 같다고 보면 관련 비용, 이제 간편장부 작성을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쓴 비용들을 추려서 장부에 넣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쓴 카드나 아니면 기타 비용들을 판매관리비나 다른 비용 항목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500이라고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고 이러한 것들이 쭉 내려가서 산출세액이 54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비용이 적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지만 가산세는 없는 게 또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르지만 보통은 간편장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가산세도 붙지 않기 때문에 세액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간편장부 작성도 장부 작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5월 달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장부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장부 작성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가 있고 간편장부가 있는데 그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쓴 비용이 정확히 장부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정확히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처음부터 간편장부라든지 복식부기를 해서 장부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 사업에 대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분들 경우에 장부 작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외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복식부기를 하셔서 장부를 만들고 그에 따른 기장세액 공제까지 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이 좀 표가 많고 좀 신고 유형도 굉장히 복잡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유형 체크표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업자를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장부 작성 의무가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중요한 기준은 1억 5천입니다. 17년도에 수익 금액이 1억 5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1억 5천 이상은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1억 5천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는 또 3,600만 원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해야 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1억 5천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이분들이 추계 신고를 했을 때는 무조건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18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17년도 수익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1억 5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아래 질문을 보면 18년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는 1억 5천 아래면 어떤 경우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하면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도식을 보고서라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형에 맞게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